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떤 집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테러 방지법을 좀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집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강철 변호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사무소장을 맡으신 우리 박근영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제가 먼저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나머지 두 분께서 우리 법안에 대한 문제점, 폐지의 당위성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1호 법안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합니다. 전국민적 촛불항쟁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의 한결같이 지적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불법 선거에 힘입어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정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에 노골적인 방해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유야무야시켰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유호성 간첩 사건 등을 통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중앙정부가 했던 인권 유린과 공작 정치를 부활시키는 등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공안 세력의 주도로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반대 세력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감시를 자행한 의혹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며 국정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범주를 확장해 국정원 등 국가기구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사찰을 합법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법안입니다.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유만 내세우면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개인 통장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휴대폰 통화와 문자 같은 사생활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인 것입니다. 국회 통과 당시에도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례를 깨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막무가내식 묻지마 법안이었습니다. 야당 역시 국민 여론에 힘입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지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우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20대 총선에서 테러방지법 폐지를 공약했으나 비난에 밀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충격적인 통치행위가 폭로되고 적폐청산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로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폐지와 함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자행해온 국정원 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후퇴되어 온 국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의 1호 법안입니다. 야권은 시급하게 야당, 시민노동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이어가고 민주개혁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철 우리 변호사님께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폐지에 대한 당위성, 우리 또 박근영 공동사무처장님께서 적폐청산의 과제와 테러방지법 관련된 내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지금 윤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직권상정 국면에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은 테러 방지를 빙자한 국민 사찰법이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해야겠습니다. 윤종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러 방지법이 이제 여러 가지 모호한 규정들 속에서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테러 방지법이 정의하고 있는 그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원래적 의미의 테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시위, 집회 이런 것들을 테러로 포섭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호한 규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라든지 그리고 작년 민중 총궐기와 같이 집회가 약간의 폭력적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모두 다 테러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테러 위험 인물입니다.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테러를 예비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예비, 선동, 음모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테러 위험 인물로 포섭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가령 민중 총궐기에 참가하자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긴 사람들도 모두 다 테러 위험 인물로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절차가 법원을 통한 통제라든지 심지어 국회 보고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국정원장만이 자의적으로 그걸 지정하고 사후에 통제하거나 그런 테러 위험 인물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조차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러 위험 인물이 자신이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찰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테러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 초에 김광진 의원께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우리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 대책 회의를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기구를 제도화해서 운영해 왔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형 국제 회의, 예를 들어서 에이펙 같은, 심지어 2006년에 열렸던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테러 대책, 테러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찬을 하고 돌아왔다는 조선일보 뉴스 기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없더라도 우리의 테러 방지, 예방, 테러의 대응들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테러 방지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나아가서 박근혜와 같은 그런 정말 이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러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은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석 달 전에 지난 2월 3월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아주 불상사로운 모습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뜻을 함께 모아서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시급히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될 악법으로 테러방지법이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지나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박근혜 게이트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잠깐 미뤄져 있었던 테러방지법을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윤종 의원께서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논의의 촉매제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일단 우선 기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러 방지법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원 개혁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저희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지난 6월 테러 방지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에 있는 각종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테러 위험 인물을 지정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한 지 벌써 이제 5개월, 6개월째가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그 누구도 그리고 국민들 그 누구도 그리고 언론기관 그 누구도 국정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시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했는지 그리고 금융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또는 사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국회의원이 아무리 요구해도 국정원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재 국정원 법이고 국정원이 권한에 부여한 테러 방지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테러 방지법이 시행된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국정원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시급히 고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 그 자체를 고쳐야 될 것이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비한 국정원법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 점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12월 국회에 나오고 내년 1월, 2월 중에 빨리 국회의원들의 관심 법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요청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완전 폐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야권과 이렇게 힘을 모으고 여권 내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빠른 시간 안에 테러 방지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좀 국정의 개혁 과제도 국회에 공론장으로 거래들여서 함께 논의하는 틀을 빠른 시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